히키코모리나 또 정신병 이런 것들이 또 좀 합체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공황장애를 얘기를 하면은요, 네. 남들이 그것도 빙의냐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네. 근데 그것도 빙의의 일종입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지난번 시간에 그 테마 관련된 이야기를 굉장히 듣고 전 되게 재밌었거든요. 네. 새로운 사실도 많이 알게 되었고. 근데 오늘 제가 궁금한 게 테마가 필요한 사람들은 있잖아요. 근데 빙의가 되면은 무조건 테마를 또 해야 될까? 뭐 이런 생각 들기도 하고. 근데 병명하고 연결이 많이 되니까 이제 산 사람들이 강도 이게 있잖아요. 이제 제가 아니어도 다른 분과 연이 되어서 굿을 할 수도 있고, 또 굿을 했는데 잠깐 이제 괜찮았다가 또 다시 또 이제 지속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때 당시는 나았는데 이게 2배로 더 심해질 수 있어요. 그거는 이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은 거죠. 병원에 가서 예를 들어서 아픈 것을 치료를 하잖아요. 네. 그럼 거의 한 80%, 80% 치료가 될 수도 있잖아. 수술도 하고. 근데 나머지 20%가 남아있는 게 근본이라고, 근원이라는 거죠. 본인한테. 그러면 그게 꼭 병명은 또 다른 병명을 반드시 일으키게 되어 있어요. 이런 신적인 기병이 아니어도 자주 아픈 사람, 또 시름시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병원을 가지 않잖아요. 그런 분들이 오히려 더 나중에는 더 큰 무한한 집단의식을 만들어서 테마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각양각색이겠지만, 근데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오셨어요. 자, 여러 곳을 다녀봤는데 나는 아무래도 테마사라면은 좀 어떨까? 또 다른 그게 내가 진짜 이런 것 같은데 이게 좀 어떨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본인이 하시고 이제 오셨더라고. 네.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죠. 테마사라고 뚜렷한 답이 있는 것은 아니다. 왜? 본인의 병명은 본인의 의식에서 본인이 만들어진 내용들이 더 많았은 그분은 그러했으니까. 그게 우리가 이제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 다중인격이라고 네. 이제 하는 거와 영가가 와서 이렇게 이걸 하는 거하고는 차이점이 좀 있거든요. 근데 조상님 빙의나 이러한 영가들의 빙의로 병명이 된 거는 금방금방 테마가 가능해요. 근데 거기에서 본인이 받아들이고 또 이해를 못하고 이걸 스스로 판단을 해서 자기 의식을 만들어 놓은 분들이 좀 다중인격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러한 분들이 또 마와 기와 함께 합체가 되면 또 세지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또 테마를 해야 되는 거죠. 선생님께 지난번 시간에 말씀해 주셨던 게 강도에 따라서 테마도 강도 의식도 다르다라고 네,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네. 간단하게 테마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유형이 보통 어떤 게 있을까요? 제일 쉬운 거, 이제 저를 만나거나 제가 어디를 가거나 이러면 다 기침을 하는 분들, 그런 분들은 그 사람들은 이제 그냥 가벼운 거니까 쏙쏙 가능하다. 가능하죠. 그분들은 왜 기침이 본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이렇게 기침이 나오죠? 이런 분들. 그럼 중간 단계는요? 그 중간 단계 유착이 된 분들은 이 습이라는 거를 뛰어넘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문을 좀 한다거나 구슬을 좀 많이 했다거나 또 아는 지식이 있는다라든지 이러한 분들은 습보다는 유착이 좀 많은 거죠. 그건 정말 강도 센 사람들. 그 고착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거는 바위돌과 같이 돌을 깨는 거와 같이 문을 열고 닫는 거와 같은 이러한 원리. 근데 이게 좀 맞아요. 저는 아니까 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또 모르는 분들은 어렵죠. 어렵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근데 이 테마를 어떻게 가장 빠르게 설명을 할까라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왜 기침을 할까? 이런 부분들. 이런 건 습착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습이 되어서 많이 형성이 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또 본인이 아닌 타인에 의해서 우리가 뭐라죠? 뭐 조상집을 다녀왔다든지 뭐 상문 또 동티 이러한 것들은 바로 이제 해결이 가능한 거죠. 그러면 빙의 자체가 걸렸기 때문에 빙의에 씌었기 때문에 이제 퇴마를 하는 건데 네네. 왜 그렇게 되는 건가요? 빙의가 되는 거냐고요. 그러니까 원초적으로 한번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참 이렇게 되면 이 테마가 이렇게 표현하기가 어려운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가 가르마라고 업이라고 하죠. 그것도 무시 못하죠. 또 본인의 업식도 있는 것이고요. 가정 내력이 있는 것이고요. 년월 일시가 또 있겠죠. 뭐 예를 들어 삼재라든지 또 이사를 가지 말아야 할 곳이라든지 또 사람에 대한 거라든지 이러한 정상들이 늘 살아왔던 거와 달라요. 눈빛부터 달라요. 어떤 이는 뭐 살기를 띈다든지 눈에 살기가 있다든지 또 손에 살기가 있는 사람은 모든 걸 또 부셔버리는 것처럼 본인 스스로 이런 거 있잖아. 내가 사람들이 왜 떠나갈까라든지 또 사람들과 쉽게 친해지지 못한다. 또 왜 이렇게 아프지? 뭐 이러한 여러 가지 정상들은 구분이지만 자 그런 예시라고 보면 되겠죠. 어렵습니다. 맞아요. 진짜. 이거를 막 최대한 저도 시청자들이 보시기 편하게 만들려고 해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하나하나씩 이제 조금씩 뭐 테마 의식을 좀 보여준다든지 뭐 싱잉볼을 이용해서
그 사람의 안에 들어있는 것들을 소리의 파동으로서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점차 제가 좀 하나씩 보여도 드리고 느끼게도 할 수 있고 알 수도 있게끔 아마 제가 조금 이렇게 다가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선생님께서는 퇴마 필요한 사람들 보면 아실 수가 있잖아요. 예전에는 조상님들이 우리 집 내력이 이런 게 좀 많았었거든요. 네. 근데 요즘은 히키코모리랑 또 정신병 이런 것들이 또 좀 합체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시대적으로 변하면 저희들도 좀 단계가 업그레이드 돼야 될 것 같아요.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런 거네요. 예전에는 빙의냐 정신병이냐 이게 확연하게 분간이 됐는데 그럼요. 요즘에는 빙의인 사람이 정신병도 있고 네. 정신병 있는 사람이 빙의가 찌는 경우도 있고 우울증. 굉장히 분간하기 어렵다. 공황장애를 얘기를 하면은요. 네. 남들이 그것도 빙의냐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네. 근데 그것도 빙의의 일종입니다. 그 빙의라는 그 공황장애라는 것이 과충전이 되어서 그런 거거든요. 음양, 음이 너무 작용을 많이 한다거나 또 양이 작용을 많이 한다거나 과충전이 되어 있을 때 공황장애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이러한 것도 테마가 가능하다 이렇게 하면 해본 사람들은 또 알 수 있을 것이고 병명은 공황장애지만 우리가 볼 때는 어느 누구분의 작용으로 인해서 뭐 조상, 기회 이것도 다 연결선이거든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